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방산 미쳤다 미쳤어. 작년 아랍에미리트와 천국도 수출로 인해 단일 계약 신기록을 세워버린 K방산. 그리고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방산시장 뭔가 터질 듯 싶더니만 그게 우리나라가 될 줄이야. 폴란드에 K방산 3종 세트를 수출하는 대박 재탕을 터뜨렸다. 폴란드 정부는 내세운 조건 중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 신속한 납기일, 두 번째 대규모 기술 이전 조건, 세 번째 현지 생산. 이와 같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유 무기 성능이 이미 검증되었고 최강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폴란드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에선 기술 이전 가지고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했냐? 라고들 하시는데 부메랑이 되어 라이벌로 되돌아오면 어쩌니? 그러려면 해당 국가 산업 전반 능력이 받쳐줘야 하는데 이는 얼마나 힘듦을 알 수가 있다. 터키를 보면 알 수 있지. 큰 문제 될 게 없고 호격으로 타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너무 열릴 필요는 없다. 오. 우리나라도 다 기술 이전으로 지금의 K방산을 발전시킨 나라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아닐 듯하나.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딱, K2 전차 980대 딱, K9 자주포 648대 딱. 앞서 이날 폴란드 국방부는 FA50의 경우 내년 중반까지 12대 선 공급, 나머지는 기한 내 전부 공급, 폴란드 내 비행 유종사 양성 능력과 부품 공급 및 수리까지 책임지는 센터를 현지에 직접 배치. 폴란드 기점으로 유럽 시장의 전투기 K2 폴란드 버전 1단계 180대 선 공급, 2단계부터는 2026년 현지 생산. K9 자주포 판저 2000에 거의 근접한 최강 업그레이드 모델 K9A2 모델을 내세워 1단계 48문 선 공급, 나머지 2026년 현지 생산.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 각 업체는 계약 규모의 정확한 수출액 조심스레 함고, 업계는 이번 계약의 수출액 최소 10조, 최대 25조 전망.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거대 계약을 왜? 한국이 폴란드와 한국의 거래 성사 과정 영상 스타트.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었다. 잠시 알아보고 가실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스타트.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 폴란드 국경을 열어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임. 초반 다른 나라들 러시아 눈치 볼 동안에 폴란드 전방위 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미국 다음 가장 많은 전쟁 물자 토스 우크라이나에게 보내고 또 보냄. 이쯤 되다 보니 솔직히 다들 폴란드 무리하는 거 아니야? 천조국 미국이야 남아도는 게 전쟁 물자라 그런다 치고 폴란드는 저렇게 다 퍼줘버릴 역량이 되나? 그랬다 치고 지도를 보면 어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방패 딱. 방패 없어지면 폴란드가 러시아랑 국경 딱. 폴란드는 러시아 위험에 가장 노출 딱. 번개같이 빠르게 러시아 침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전세계 헬프 요청. 바로 운용 가능한 러시아제 전차 전투기 자주포 등등 요청. 우크라이나 동구권 무기 시스템 미국 무기조도 빠르게 굴리기 힘듦. 폴란드 소련제 전차 소련제 전투기 사용. 나토와 미국 왈 폴란드 더 보내줘, 예산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폴란드는 국방력이 구멍이 나 있는 상태. 즉 시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태. K방산과의 수출 계약 규모가 최소 10조에서 25조. 폴란드 지불할 능력이 되나? 폴란드 러시아 대비 국방비 최대 GDP 대비 3% 인상 딱. 나토 지원금 딱. 미국 랜드리스 우회 지원금 딱. 자본은 있고 당장 급하게 보강만 하면 되는 상태. 세계 전차 시장 흐름. 폴란드 그동안 써왔던 러시아제 탱크 쓰겠냐? 러시아 탈락. 폴란드 당연히 먼저 나토국 미국 독일제 먼저 탐색. 2021년 7월 미국 에이브람스 250대 구매 요청.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총 240대 T-72M1과 T-72M1R 우크라이나 공여. 2022년 4월 미국 에이브람스 최종 계약. 폴란드 240대 전차 우크라이나 다 보내버려 자국 전차 부족. 미국 방산업체 납기 기일 2025년 이후 가능 콜사인. 폴란드 급하다 급해. 에이브람스 중고라도 먼저 보내 116대 구매 요청. 폴란드 미국 너무 늦어 탈락. 역시 전차는 독일제지. 그런데 독일 우크라이나에 T-72 전차 다 보내줘. 우리가 레오파르트 2A4, 2A5로 지원해줄게.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모두 말만 해대고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 독일 진짜 불신의 아이콘으로 유럽에서 전락. 일각에선 신형 말고 구형 레오파르트만 대량 생산 가능하다고 해서 독일도 탈락. 미국, 독일을 제외 3세대, 3.5세대 전차 대량 생산 가능한 나라는 이제 중국과 한국뿐. 중국 거 사겠냐? 그리하여 현대로템의 흑표 전차가 폴란드의 선택을 받게 되었음. 세계 자주포 시장. 전차와 달리 자주포 시장은 한국의 압승. 최강 성능의 독일제 펜즈 하우비츠 2000,
우크라이나와 자주포 100대 수출 기사가 나왔다. 언제 납품 완료할 건데? 최강 성능은 입증된 최강의 자주포이지만 대량 생산 경험이 없고 납기일도 전쟁 다 끝나고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국의 K9은 전 세계 50%에 달하는 자주포 비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잘 쓰고 있는 자주포계의 베스트셀러 제품. 게다가 이번 수출 모델은 최상위 업그레이드 버전인 포탑 장전 자동화 시스템과 분단 열발 사격과 운용 인원까지 감소한 K9A2 모델, 그리고 판저에 비해 3배 저렴한 미친 가격 경쟁력, 납기일 빨라 대량 생산 가능의 가격도 합리적인 K9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음.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무기화는 나토 기준, 우리나라 기술력과 신속함,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의 이미지가 큰목, 양국의 이익. 폴란드도 미국과 독일에 더 이상 휘둘리기보단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은 분단 국가로서 동질감을 느낀 것도 한몫. 낙후된 기술의 폴란드가 새로운 발전에 도약이 되는 계기. 한국은 중동과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럽 시장 진출 탄력, 폴란드를 기점으로 향후 나토 전체 국가로 판매가 수월, 즉 서로 윈윈의 계약이라고 평가한다. 마무리. 요즘 대외 경제가 폭망인 현실에서 그나마 무기 수출 잭팟이 계속 터져주니 다행입니다. 피지배국이 유럽 및 나토에 무기 수출한 유일한 나라, 전쟁 폐허국이 어떤 나라가 방산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대단하다 대한민국. 진짜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 외교의 첫 결실. 신문기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 이런 건 전 정부 탓 왜 안 하니?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